리스프랑 손상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수술하지 않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두발로병원의 김지범입니다. 주로 수술하는 손상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리스프랑 손상의 비수술적인 치료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리스프랑 손상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발은 아치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아치 구조에서는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키스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키스톤이 있어야 이 아치 구조가 무게를 받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발의 구조상 키스톤에 해당되는 것은 두 번째 중족골이고요. 이 두 번째 중족골이 제자리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리스프랑 인대입니다. 그래서 손상이 됐을 때 이 리스프랑 인대가 다치게 되면 우리 발이 체중을 받치는 구조가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걷거나 뛰거나 할 때 몸을 받쳐서 차고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이 리스프랑 인대의 손상입니다. 그럼 이 리스프랑 인대의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리스프랑 인대가 있는 부위가 누르면 굉장히 아프고요. 발이 굉장히 심하게 붓게 되고 이 아래쪽에 멍이 드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초기에 다쳤을 때 치료를 하는 것과 3개월 지나서 치료하는 게 수술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저희가 계속 의심하면서 검사를 해서 리스프랑 인대 손상이 아닌지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요. 리스프랑 인대 손상의 진단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엑스레이랑 CT를 찍어서 이 리스프랑 인대가 있는 부위가 인대가 끊어져서 그 뼈가 벌어지는지를 확인을 하면 돼요. 제때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스프랑 인대 손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검사를 해서 벌어지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저희가 초기 치료를 해서 그게 실패가 되면 만성화돼서 더 큰 수술로 가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수술을 합니다. 리스프랑 손상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게 사실은 교과서적인 치료예요. 하지만 비수술적인 치료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가능한데요. 조건은 이 벌어지는 게 2mm 이하로 벌어져야 돼요. 이 이상 벌어지면 안정성이 없는데 2mm 이하는 우리가 안정성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환자가 증상이 아주 경미하고 원래 내가 활동이 많지 않고 환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리스프랑 인대의 비수술적인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는 40대 여성이었고요. 원래 운동을 걷는 거 외에 많이 안 하던 여성분이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게 신호등이 바뀌어도 내가 뛰어나가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방사선 검사를 해봤더니 환자분이 리스프랑 인대가 벌어져 있는 리스프랑 손상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2mm 벌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위에 골절이 있었고요. 그래서 리스프랑 인대에 손상이 있고 이거는 만성화되면은 나중에 더 큰 수술을 할 수 있으니 환자분한테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자고 하고 환자분을 다른 검사를 했더니 종아리에 혈전이 있는 거예요. 혈전이라는 거는 피떡이 굳어져서 혈관 안에 머물러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다가 이 피떡이 떨어져 나가서 폐에 꽂히게 되면 폐색전이 오게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을 못해요. 혈전 때문에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고 리스프랑 인대는 찢어졌지만 2mm만 벌어진 상황이어서 환자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죠. 그래서 환자분은 리스프랑 인대가 2mm 벌어진 상황이고 마른 40대 여성, 그러니까 체중을 많이 받칠 필요가 없고 원래 활동은 걷는 거 정도만 했고요. 현재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 수술을 하면은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이 혈전을 녹이기 위해서는 피를 물키게 해서 이 혈전을 녹이는 약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지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결정을 했죠. 비수술적인 치료는 6주간 기부스하고 목발에서 이 인대를 안정화시키고요. 그 다음 6주간은 저희가 재활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6주간 기부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부스 후 6주간 재활을 하는 동안에는 디딜 때의 아치가 무너지지 않게 아치를 받치는 깔창을 시행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부스 대신에 좀 더 발을 보호하는 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활을 해요. 재활은 기본적으로 6주간 통기부스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 재활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걷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발목을 움직이는 밴드를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발로 서는 균형 잡기 운동을 합니다. 4주에 걸쳐서 기본 재활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까치발 드는 운동을 해요. 이 환자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까치발 드는 운동이 중요한 이유가 리스프랑이 문제가 있으면 까치발 드는 능력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저희가 재활을 해줘야 환자가 걷거나 뛰거나 할 때 차고 나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까치발 재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여기고 이 운동을 시킵니다. 환자분이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 6개월이 됐을 때 나는 이제 걷는데 아프지 않고 신호등이 바뀌어도 나는 바로 뛰어나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6개월째 환자분의 리스프랑 부위를 보면은
처음에 손상이 났을 때 그런 2mm 벌어진 것보다 더 벌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수술 전에 보였던 골절 부위도 잘 유압이 된 것이 확인이 됐고요. 조각 검사가 중요한데요. 왼쪽과 오른쪽 동일하게 뒤꿈치 닿고 앞꿈치로 차고 나가는 이 압력이 거의 동일한 정도로 됐거든요. 양쪽이 다 동일하게 잘 차고 나간다. 즉 발이 다 체중을 잘 받쳐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검사 결과였습니다. 환자의 이 리스프랑 비수술적인 치료 과정을 보면 비수술적인 치료에서 3개월 차에 일상에 복귀하는데 아직은 좀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어느 순간 계단처럼 확 좋아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6개월이 되면 대부분 다치기 전 활동으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리스프랑의 비수술적인 치료를 진행하시는 분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3개월째 내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활동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6개월째의 사진을 보면은 환자분이 걷는 거 어느 쪽에 다쳤는지도 모르게 보폭도 일정하게 잘 걷고 있고 왼쪽 발을 한 발로 까치발 서는 것도 부담 없이 잘 올리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발로 까치발이 잘 된다는 얘기는 균형 감각도 잘 잡고 운동 능력도 잘 회복이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비수술적인 치료를 소개해 드렸지만 수술적인 치료가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결과를 보장해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비수술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수술적인 치료는 2mm 이하로 벌어져 있고 환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술을 못할 때 그리고 과도한 활동을 하지 않는 환자에서 선택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리스프랑 손상을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는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이 비수술적인 치료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활동할 때 받치는 깔창의 제작 그리고 수술에서 까치발 재활을 포함한 순차적인 완벽한 재활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받으시면 안 되고 족부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서 환자가 잘 회복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리스프랑 손상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원하신다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권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